역대 한 시즌 최고 성적을 낸 투수들은 누구일까요? 투수를 평가하는데 여러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세이버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팬그래프닷컴, 베이스볼 레퍼런스,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개 사이트 통합해서 승리 기여도 1위를 했던 시즌을 보낸 선수들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2019년 8월까지 팬그래프, 레퍼런스, 프로스펙터스 세 사이트에서 승리 기여도 1위를 하는 투수는 없습니다. 슈어저가 가능성이 있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7월 2경기 등판에 그치고 부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가능성이 없어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이트에서 승리 기여도 1위를 달성했던 역사적인 시즌을 보낸 투수는 누가 있을까요? 2013년 컷쇼는 33경기 출장, 236이닝, 232삼진, 52볼넷, 평균 자책점 1.83을 기록했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보면 팬그래프 7.3, 레퍼런스 8.0, 프로스펙터스 7.54를 기록해 1위를 했습니다. 2013년 컷쇼는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에서 1위를 했고 조정 평균 자책점 194, 이닝당 출루 허용률 0.915를 기록해 리그 1위를 하며 컷쇼가 당대 1인자 투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13년 평균 자책점 1위를 하며 3년 연속 평균 자책점 1위를 하게 됐고 그렉 매덕스, 레프티 그로브에 이어서 3년 연속 메이저리그 통합 평균 자책점 1위를 달성한 세 번째 투수가 되었습니다. 컷쇼는 2013년 개막전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완봉승을 거두었는데 타석에서는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다저스 투수가 홈런을 치고 완봉승을 한 건 1999년 박찬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개막전에서 선발 투수가 홈런과 완봉승을 기록한 것은 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즌 FIP는 2.39로 2위, XFIP는 2.88로 6위였습니다. 컷쇼보다 FIP 순위가 높은 선수는 매치의 맷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르비슈는 XFIP 2.84를 기록해 컷쇼보다 순위가 더 높았습니다. 당시 컷쇼의 전담 포수는 AJ 앨리스였고 2019년 초에 팬그래프닷컴에서 포수 대란이 일어난 후 포수의 능력치에 따라 투수들의 승리 기여도까지 조정이 됐는데 컷쇼가 거기서 이득을 어느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그래프는 XFIP, SIERA 등 더 우수한 스탯이 있는데도 FIP를 기반으로 승리 기여도를 산출합니다. XFIP로 볼 때는 클리프리, 웨인라이트가 컷쇼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고 이닝 숫자도 비슷했으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는 컷쇼가 1등이 되었습니다. 컷쇼는 2013년 사이영상 1위를 했습니다. 2014년에도 한 달 정도 결장했음에도 미친 듯한 활약으로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1위를 하며 2년 연속 사이영 1위를 하게 됩니다. 2011년 할러데이는 32경기 출장, 233.2이닝, 223진, 35볼넷, 평균 자책점 2.35를 기록했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보면 팬그래프 8.7, 레퍼런스 8.8, 프로스펙터스 7.82를 기록했습니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8.7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7명뿐입니다. 그 7명 중 로이 할러데이보다 적은 이닝수로 8.7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1995년 랜디 존슨, 1999년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2018년 디그롬밖에 없습니다. 할러데이는 2011년 조정 평균 자책점 163을 기록하고 리그 1위를 했고 삼진 볼넷 비율 6.29를 기록해 4년 연속 메이저리그 1위를 했습니다. 2011년 필라델피아는 판타스틱 4를 중심으로 하는 전성기의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판타스틱 4를 중심으로 2년 연속 최고 승률을 기록한 뒤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고 할러데이는 디비전 시리즈 1경기 5경기를 선발로 나왔지만 5경기에서 호투를 했음에도 패전 투수가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 할러데이는 승리 기여도로만 보면 역대급 시즌을 보냈지만 싸이 영상 투표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이유는 승리 기여도 2위인 클레이튼 컷쇼가 다승, 평균 자책점, 삼진을 모두 1위를 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트리플 크라운 지표 중에서 하나만 1위를 해도 세이버 매트릭스는 제껴두고 무조건 1위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였는데 트리플 크라운을 석권한 컷쇼가 세이버 매트릭스는 할러데이보다 못해도 싸이 영상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뉴페이스에게 상을 주는 관례가 있는지라 컷쇼가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만약에 2019년 지금 할러데이와 컷쇼가 혹은 이 둘이 남긴 성적을 똑같이 남긴 두 선수가 있는데 컷쇼가 싸이 영상 1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팬그래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야구 기록 사이트에서는 후진적인 투표였다고 수차례 비판글이 올라왔을 것이고 저 역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2006년 산타나는 34경기 출장 233.2이닝 245삼진 47볼넷 평균 자책점 2.77을 기록했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보면 팬그래프 6.7, 레퍼런스 7.6, 프로스펙터스 7.69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산타나는 19승으로 다승 1위까지 해서 아메리칸 리그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 1985년 드와이트 구둔 이후 21년 만에 메이저리그 전체 트리플 크라운 투수였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산타나는 20승 미만으로 최초로 다승 1위를 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FIP, 이닝당 출루 허용률, 9이닝당 삼진율, 조정 평균 자책점까지 1위를 했고 XFIP, SIERA는 브랜든 웹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프로스펙터스가 계산하는 조정 DRA도 1위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산타나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위로 손꼽을 만큼 대단한 투수였습니다. 훗날 커쇼가 산타나를 넘어서는 에이스가 되지만 커쇼 이전에 산타나가 있었고 커쇼뿐 아니라 해멀스, 클리프리, 존 레스터, CC 사바시아 등 좌완 에이스들은 항상 산타나와 비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보면 콜 해멀스, 레스터, 사바시아는 오래오래 버텨서 통산 누적으로만 보면 산타나를 넘어섰지만 당시에는 산타나가 더 높은 위치였습니다. 산타나는 2006년 만장일치로 사이영상 1위를 했습니다. 만장일치 사이영상은 샌디 쿠펙스, 로저 클레멘스, 그렉 매덕스, 페드로 마르티네스에 이어서 산타나가 5번째였습니다. 전통적인 트리플 크라운 지표에서도 세이버 매트릭스에서도 완벽하게 1위를 석권한 투수는 몇 안 됩니다. 2014년 커쇼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무시무시한 페이스를 보여줬던 것을 한 시즌 내내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그를 호령하던 투수였던 산타나는 2011년 이후 부상에 시달리며 몇 년 동안 복귀한다는 소식만 전하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퇴해버렸고 이미 명예의 전당 투표에 올라가 탈락까지 해버렸습니다. 2001년 랜디 존스는 35경기 출장 34경기 선발 249.2이닝 372삼진 71볼넷 2.49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보면 팬그래프 10.4, 레퍼런스 10.1, 프로스펙터스 10.66입니다. 3개 사이트에서 승리 기여도가 모두 10이 넘은 시즌을 기록한 선수는 랜디 존슨이 유일합니다. 유명한 비둘기 폭파 사건도 2001년 스프링 트레이닝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5월 8일에 9이닝 동안 삼진 20개를 잡았으나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공식적인 9이닝 23진 경기로는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선발 투수가 9이닝 동안 23진을 잡은 네 번째 경기가 되었고 그 기록은 2016년 맥스 슈어저가 기록하기 전까지 아무도 못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는 과거 기록을 통해서 선수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록에 가중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예전 투수들은 이닝 숫자가 현대 투수들에 비해서 높지만 이닝 대비 승리 기여도가 낮은 이유는 현대 투수들에 비해서 예전 투수들은 비효율적인 기록을 남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랜디 존스는 그 과도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완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2년 기록한 9이닝당 삼진율 13.4는 삼진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고 조정 K9이 208인데 2002년 이후 200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탈삼진을 잘 잡기로 유명한 다르비슈, 맥스 슈어저, 크리스 세일 등도 아직까지는 200 이상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불펜 투수급 탈삼진 능력을 선발 투수가 보여주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랜디 존스는 2002년 사이영상 1위를 하며 통산 4번째 사이영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성기를 보낸 랜디 존스는 약물 시대의 전성기를 누린 점과 팀 동료들이 약물 복용자였던 것 그리고 본인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전성기를 누렸던 점이 약간은 의심을 할 만하지만 공식적인 얘기는 없으니 현재까지는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낸 선발 투수로 남아있습니다. 1998년 케빈 브라운은 36경기 출장 35경기 선발 257이닝 257삼진 49볼넷 2.38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승리 기여도를 보면 팬그래프 9.6, 레퍼런스 8.6, 프로스펙터스 11.15를 기록했습니다. 90년대 이후 프로스펙터스 승리 기여도가 11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1999년 랜디 존슨과 1998년 케빈 브라운밖에 없습니다. 브라운은 1997년 플로리다 말린스 GM이었던 데이브 돈브로스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나서 바로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해버렸고 타고 투저가 심했지만 커리어 하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싱커가 유명해 땅볼 유도가 많았고 삼진은 적지만 볼넷과 피홈런도 적었던 브라운이 1998년에는 9이닝당 삼진율이 9까지 올랐을 정도로 탈삼진도 많이 잡았습니다. 덕분에 FIP 리그 1위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남긴 케빈 브라운은 1998년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무려 3위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998년 사이영상 1위는 톰
글래빈이었습니다. 글래빈은 1998년에 20승을 했고 평균 자책점은 2.47이었습니다. 조정 평균 자책점으로만 보면 케빈 브라운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승리 기여도로 따졌을 때는 229.1이닝 4.8밖에 되지 않았고 프로스펙터스는 4.05였습니다. 이닝 대비 승리 기여도가 가장 나쁜 싸이 영상 수상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류현진이 2019년 중반까지 116이닝에 4.19를 기록했으니 당시 글래빈이 싸이 영상을 강탈한 것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1년 전이니까 가능한 투표 결과였습니다. 싸이 영상을 빼앗겼지만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1억 달러 계약을 하게 된 브라운은 훗날 미첼 리포트에 이름이 올라가며 금지 약물 복용 사실이 공개됐습니다.